귀신과 싸우는 내 여친 이야기. 신비한 타로 카드. 10월에 접어들어 우리 학교는 3년마다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축제 때문에 매우 분주하고 부산했습니다. 특히 3학년들 같은 경우 마지막 고교 축제이기 때문에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했죠. 제 여친도 마찬가지였기에 이 기간 동안 저는 여친 얼굴을 자주 볼 수 없었습니다. 여친네 반은 카페를 연다고 합니다. 여친은 카페 메뉴를 만드는 것과 서빙을 동시에 한다고 했습니다. 신입생인 우리 학년은 그다지 축제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열혈 담임쌤은 우리들에게 재밌게 놀자고 독려했고 여러 가지 아이템을 정하기 위해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기껏 해봐야 작품 전신이 분식점이니 연극하자느니 하는 흔한 것만 나왔죠. 이때 잠자코 있던 제 옆자리에 안경녀는 점집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안경녀가 바로 이번 에피소드의 주인공인 타로녀입니다. 타로녀는 제법 사교성이 좋은 처자였습니다. 게다가 점집이라는 아이템은 이때 당시 신선한 것이었기 때문에 모두 괜찮다는 결론을 얻어냈고 결국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타로녀는 자신 이외에 점을 볼 사람 4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서는 이들은 타로녀의 친구 셋밖에 없었고 자리 하나가 비었죠. 일단 축제까지는 2주 정도 남았으니 진행하면서 뽑기로 했습니다. 그건 그렇고 저나 다른 친구들은 이때까지 타로녀가 점을 취미로 본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타로녀와 어울려 다니는 그룹 정도만 알고 있었던 것 같네요. 하지만 점보기 취미는 그다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발견한 취미라고 했죠. 반 친구들은 타로녀가 점을 매우 잘 본다는 것에 신기해했습니다. 멋진 캐릭터가 그려진 타로 카드는 누가 봐도 신비했습니다. 게다가 타로녀의 말빨이 대단해서 일단 점을 보면 타로녀의 해설에 이미 반쯤 넘어가게 됩니다. 적중률이 상당히 높은 것 같았죠. 그래서 타로점이 우리 반의 새로운 유행이 됐습니다. 전 별로 점 같은 거 믿지 않았지만 일단 친구놈들이 돌아가면서 점을 보는 것에 저만 소외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일단 저도 점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본 것은 연애였습니다. 카드를 여러 장 펼쳐놓고 하나하나 들춰보는데 그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만나는 여자가 매우 좋은 여자라느니 앞으로 잘 될 거라느니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카드들 중에 제가 지금까지도 기억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질이라는 카드입니다. 제가 사귀고 있는 여자의 유형에서 나온 카드였습니다. 이질이라는 게 다르다는 뜻이잖아요. 순간 전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여친이 평범한 여성과 다르다는 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이죠. 귀신 보는 여자가 어디 그리 흔한가요? 결정적으로 제가 타로 카드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신비한 점이 제 호기심을 무지하게 자극한 거죠. 그래서 타로녀에게 저도 점 보게 해달라고 졸랐습니다. 자리 하나가 비어서 흔쾌히 수락해줬고 그래서 저는 점집의 중요 멤버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전 호기심이 한번 발동되면 밤에 잠도 못 자는 남자입니다. 이번에도 그렇지만 모든 일의 근원은 이 망할 호기심 때문이죠. 평소 A, B, C들과 놀면서 저는 틈틈이 타로녀가 가져온 카드를 가지고 점 보는 연습을 했습니다. 이미 우리 반에 점 보는 게 유행인지라 여기저기서 해석집을 읽으며 열심히 점을 보는 애들도 많았고 그래서 저는 주로 A, B, C를 대상으로 점을 보았습니다. A가 근데 넌 왜 이런 카드로 점을 보냐?
다른 카드 없어? B가 야, 누가 보면 너 오덕인 줄 알겠다. 이게 뭐냐? 제가 야, 조용히 해. 사실 저도 이게 불만이었습니다. 타로녀는 총 5가지의 타로 카드를 가지고 있었는데 우선순위대로 멋진 카드를 다른 멤버들에게 빌려준 거죠. 맨 마지막에 합류한 저는 당연히 가장 떨어지는 카드를 받았는데 그게 바로 크로우 카드입니다. 하여간 이 카드도 나름 정확도가 높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반은 맞추고 반은 틀린 것 같습니다. 타로녀는 그것을 80% 정도까지 끌어올리려면 일단 상대 눈치 보는 것과 교묘한 말발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와 이거 미치겠네. 점이란 게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니었어. 게다가 말발로 해결하라니. 야, 니네가 보기엔 내가 말발이 좋아 보이냐? B가 엄청 저급하지? C가 넌 여친이랑 말싸움하면서 한 번이라도 이긴 적 있냐? 없지. A가 그냥 설명하라 하지 말고 해설집이나 읽어줘라. 아무래도 전 보는데 저는 재능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귀신에게 벌벌 떤 놈들이 저를 아주 놀려먹고 있었죠. 점은 정말 아무나 보는 게 아니라고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끈기 있는 놈이라 일단 한번 시작하면 끝장을 보는 성격이라 포기할 수 없었죠. 그렇게 일주일 동안 점 보는 연습만 했습니다. 그렇게 요령도 어느 정도 알게 되었고 나름 괜찮게 설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 B, C는 저보고 진짜 독한 별종이라고 했습니다. 타로녀가 점집 컨셉이 일단 어둡고 뭔가 엄숙한 분위기이기 때문에 점치는 사람 말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 진지한 표정만 짓고 있으면 돼. 풀이를 못해도 해설집을 읽어주는 것만으로도 듣는 사람은 그럴듯하게 받아들이니까. 제가 와, 너 아주 점집 차리는 게 어때? 타로녀가 점 봐주는 카페를 차리는 게 꿈이야. 하여간 넌 진짜 말빨 죽인다 야. 이참에 웅변대에 나가라고 권해주고 싶었습니다. 타로녀는 정말 말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 처자의 강의를 들으며 저도 제법 그럴듯하게 말하는 법을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점 보는데 중요한 것은 분위기였고 이건 실제 점집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어쨌든 오늘은 웬일로 여친이 일찍 끝나고 그래서 오랜만에 오붓하게 같이 걸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간에 있었던 일을 화제로 삼으며 끝도 없이 수다를 떨었습니다. 여친은 제가 점을 보게 되었다는 것에 신기해했습니다. 여친이 네가 점을 본다고? 진짜? 제가 재밌을 것 같아서 신청했지. 진짜 별일이다. 점 볼 줄은 알아? 당연히 알고 있지. 타로녀라고 우리 반에 점 잘 보는 애가 있는데 걔한테 배운 거야. 그리고 이건 내가 쓰는 카드고. 어? 이건 크로우 카드잖아. 너 이런 걸로 점을 보는 거야? 볼 수 있거든. 내가 집에 가서 한번 봐줄 테니까 보고 놀라지나 마시라. 얼마나 정확한지 기대해보마. 결국 여친 집에서 저는 그동안 갈고 닦은 솜씨를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여친이 고르고 제가 위치에 맞게 펼쳤습니다. 제가 어떤 점을 볼 건데? 여친이 사랑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과연 누굴까 궁금해서 지금 시비 거는 거야? 넌 점쟁이지 내 남친이 아니야. 또 상황극 나오네. 제가 투덜거리는 동안 여친은 카드를 뒤집었습니다.
뒤집힌 세 장의 카드를 종합해 봤을 때 일단 해석집을 뒤적거리며 결과를 유추해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당신이 좋아하는 사람은 연하의 어린 남성으로 고집이 세고 활달한 성격이다. 제대로 고삐를 잡지 않으면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당신은 유념하여 바른 길로 이끌어야 한다. 당신은 남자를 사랑하고 가족처럼 생각하지만 남자는 바람둥이일 가능이 크다. 뭐 이따위로 나오냐? 뭐가 어때서? 대체적으로 맞는 것 같네. 맞긴 뭐가 맞아. 내가 무슨 고삐 뿔린 망아지야? 그리고 내 주제에 무슨 바람둥이라고? 왜? 너도 살 좀 빼면 잘생긴 얼굴이거든? 너무 자기 비하하지 마. 아휴, 금칠해라, 아주. 그보다 이거, 결과가 놀라운데? 몇 점 정도 될 것 같아? 80점 정도? 여친은 연하라는 점과 고집 세고 활달한 성격, 그리고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성향까지 맞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람둥이 성향은 저나 여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전 여친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벅찬 사람이니까요. 어느덧 축제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바로 전날 우리 반은 분주하게 소품을 정리하거나 점집처럼 분위기 있고 어둡게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반 친구들이 합심해서 꾸미니 그럴듯한 모양새가 나왔죠. 그때 타로녀는 최근 입수한 고가의 아주 희귀한 타로 카드를 보여줬습니다.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고 대빌 멋이게 하는 카드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야, 뭔 카드가 이렇게 무섭게 생겼냐? 타로녀가 왜? 아주 예쁜 카드인데. 이 처자는 취미도 오컬트입니다. 타로녀 말로는 이 카드는 매우 높은 정확성을 자랑한다고 했죠. 전 왠지 그 카드가 꺼림직했지만요. 타로녀는 이걸 가지고 다른 친구들에게 다시 점을 봐줬습니다. 어느 정도 맞던 수준의 점이 거의 완벽하게 맞을 정도로 정확성이 올라갔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아니 진짜 카드에 따라 점의 정확성이 틀려지나 봅니다. 진짜 신기했네요. 하지만 전 그 카드가 무척 꺼림직했고 타로녀가 점을 봐준다는 것도 거절할 정도로 굉장히 다크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기분 나쁜 카드였습니다. 보기 싫을 정도로요. 하지만 저와는 다르게 친구들은 굉장한 카드라며 호들갑들을 떨었습니다. 돈을 싹쓸이 할 거라는 전망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많이 벌긴 했죠. 축제 당일 정말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타로녀와 저를 비롯한 멤버들이 가로정렬로 놓아진 책상에 앉아 들어오는 손님들의 점을 봐줬습니다. 근데 입소문이 제대로 나서 줄까지 섰을 정도입니다. 와, 이날 진짜 환장하는 줄 알았죠. 쉬지도 못하고 거의 5시간 동안 점만 본 것 같습니다. 물 한 모금씩 마시며 우린 복채를 500원씩 받았기에 수입도 제법 쏠쏠했습니다. 대부분 봐준 점은 연애운이 절대적으로 많았습니다. 저는 너무 힘들어서 일단 타로녀에게 양해를 구하고 점심 먹으러 갔습니다. A, B, C는 절 기다리다 지쳐 자기들끼리 먼저 먹었기에 혼자 먹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여친 생각이 나서 여친 반으로 가봤습니다. 과연 3학년들답게 카페를 그렇듯이 꾸며놨습니다. 서빙번은 예쁘장한 선배들이 많았는데 대부분이 화장들을 했고 다 여대생처럼 보였습니다. 남자 선배들은 대부분 일꾼들이 된 것 같았고 손님들도 많고 하니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래도 세련되고 심플한 검정 웨이스트리 복장 때문에 남정네들이 침을 질질 흘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망할 놈의 줄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죠. 한 10분은 기다린 후에야 들어갈 수 있었고 파르페를 시켜 먹고 있는데 어째 여친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빙도 본다고 했는데 대체 어디 간 거지 하며 두리번거렸습니다. 서빙 보는 선배들 대부분이 꽤 예쁘장했지만 그런 것 따윈 제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전 제 여친이 여기 선배들보다 훨씬 예쁘다는 것을 알고 있는 남자입니다. 그래서 선배에게 물었습니다. 제 여친 어딨냐고요. 여선배가 네가 땡땡의 남친이라고? 제가 네. 응? 설마 다른 선배들에게 물어보시면 알 거예요. 전 여친 반에서 제법 얼굴이 팔리긴 했는데 이 선배는 절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절 아는 선배들이 증명해줬고 그래서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여친이 제게 왔습니다. 여친이 왔어? 제가 누나 끝내주게 예쁘네? 그지? 옷 예쁘지? 반 친구 중에 옷 만드는 애가 있거든? 정말 심플하지 않아? 여친은 옷이 참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근데 누나 이거 완전 바가지 아니야? 단가 1,000원도 안 돼 보이는 것을 3,000원에 받냐? 음, 내가 정한 거 아니야? 그보다 나 지금 무척 바쁘니까 이따가 쉬는 시간 때 너네 반에 놀러 갈게. 알았지? 잘 먹고 가? 응? 여보쇼. 그렇게 횡하니 가버렸습니다. 결국 파르페를 입에다 쏟아붓고 퇴장했습니다. 그래도 맛은 있었네요. 여친에 버림받은 저는 다시 우리 반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매우 어수선한 겁니다. 줄도 좀 줄어 있었고요.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 저 없을 때 아주 재밌는 일이 터졌다는 겁니다. A가 야, 아까 싸움 났다? 제가 뭔 싸움? B가 2학년 커플이 왔었거든? 근데 타로녀에게 점을 보던 와중에 남자가 바람핀 게 들통난 거야. 제가 엥? 아니 그런 것도 알아낼 수 있어? C가 몰라. 하여간 그것 때문에 머리 잡아당기고 난리도 아니었어. 소란을 피운 그 커플은 말리러 온 선생님들에게 끌려갔다고 합니다. 타로녀가 아 곰돌아 빨리 와서 점 봐. 나 좀 쉬자. 몹시 지친 타로녀를 대신해서 점을 봐줬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점의 정확성이 떨어져서 말들이 좀 많았습니다. 타로 카드계의 신성하고 저를 비교하는 게 말이 되나요? 어쨌든 타로녀가 쉬는 동안 열심히 점을 받고 그때 여친이 놀러 왔습니다. 여친은 절 보더니 반가워하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타로녀가 복귀해서 대부분 손님들이 다 그쪽으로 갔기 때문에 제겐 손님이 서너밖에 없었고 여친은 제 앞에 앉았습니다. 웨이스트리 차림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 반 남정네들의 시선을 집중적으로 받았죠. 여친이 아 쟤는 인기 많은데 넌 인기가 별로구나. 제가 우씨 쟤가 비정상이라고. 일반인이 이 정도면 잘 보는 거 아닌가? 뭐 됐어? 점이나 봐줘. 어떤 거? 연애? 행운. 여친에게 카드를 섞게 만들고 전 그것을 행운 점식대로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여친에게 고르라고 했죠. 근데 여친은 갑자기 타로녀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가 저기요 아가씨 점에 좀 집중 좀 하시지요. 여친이 저희가 타로녀 맞지? 응? 그런데 잠깐 나와봐. 응? 다짜고짜 여친이 절 끌고 나왔습니다. 제가 왜 그러는데? 여친이 나도 모르게 소름이 돋았어. 누나가 소름이 돋아? 진짜? 타로녀라고 했지? 어깨에 동력이가 앉아있더라. 동력이?
여자아이 귀신? 어, 타로녀의 어깨에 앉아 같이 점을 보고 있었어.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미소를 짓기 시작하는데 너무 흉측하게 변해서 내가 다 소름이 돋을 정도야. 뭐? 여친이 소름 돋을 정도라면 그건 정말 장난 아닌 귀신입니다. 더구나 여친은 그 귀신의 정체가 뭔지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타로녀가 그렇게 점을 정확하게 본 것이 그 귀신 때문이지 않을까 싶었고, 그때 저는 그 대비를 모시게 하는 카드를 떠올렸습니다. 제가 혹시 그 카드 때문일까? 여친이 카드? 아니, 타로녀가 얼마 전에 구입했다는 카드가 있거든? 근데 그 카드를 처음 봤을 때 되게 꺼림직하고 불길해 보였어. 그래? 그렇다면 그건 저주받은 카드일 거야. 저주? 귀신은 보통 물건에 붙지 않아. 하지만 물건에 붙는 경우도 있어. 그런 경우는 저주를 받은 물건이기 때문에 악기가 붙을 수 있는 거야. 사용하는 사람을 해치는 그런 종류. 어쩐지 제가 그렇게 싫어했던 느낌이 들더니만 여친은 카드에서 악기를 떼어놓는 방법 따위는 없다고 했습니다. 없애버리는 것 외엔 방법이 없는데 일단 그런 저주받은 물건을 갖게 되면 사용자는 대단히 집착하게 될 거라고 합니다. 제가 일단 어떻게 그걸 얻었는지 물어보기나 할까? 여친이 출처라도 확인하는 게 좋겠지? 일단 저와 여친은 다시 반으로 들어왔고 여친은 시종일관 타로녀를 주시했습니다. 정확히는 타로녀의 어깨 위였죠. 시간이 지날수록 표정이 점점 일그러지고 반대로 입꼬리는 점점 올라간다고 합니다. 상당히 저주가 센 물건이라고 여친이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여친이 계속 표정이 변하고 있어. 시시각각. 제가 근데 이거 기다려도 답이 없을 것 같은데? 여친이 게다가 난 이제 돌아가 봐야 돼. 쉬는 시간이 끝났거든? 제가 일단 내가 살펴보고 있을 테니까 누나는 가서 일 봐. 보는 눈이 너무 많고 점을 보는 사람도 줄을 지었기에 물어볼 기회는 없었습니다. 결국 끝날 때까지 저는 타로녀에게 카드에 대해서 물어볼 수가 없었죠. 이틀간 떠들썩했던 축제가 끝이 나고 저와 여친은 타로녀가 가진 타로 카드에 대해서 더 이상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뒷정리도 장난 아니었기 때문이죠. 결국 그 타로 카드에 대해서는 흐지부지하게 관심에서 멀어졌습니다. 학교에서는 타로녀가 대단히 점을 잘 본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 소문을 들은 여친은 얼마 지나지 않아 징조가 나타날 거라고 제게 얘기했습니다. 과연 그 징조는 축제가 끝나고 며칠이 지난 시점에서 일어났습니다. 타로녀의 안색이 눈에 띄게 나빠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축제일을 계기로 전 타로녀와 상당히 친해질 수 있었고 농담도 자주 하고 관심사 같은 거나 카드에 대한 것을 많이 물어도 받고 그 와중에 타로녀가 악몽을 자주 꾼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타로녀가 모르겠어. 며칠 동안 같은 꿈만 꿔. 여자아이를 본 것 같은데 됐다. 아무것도 아니야. 제가 그래? 혹시 네가 썼던 그 카드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의도적으로 그렇게 넌지시 물어봤지만 타로녀는 말도 안 된다고 무시했습니다. 결국 이틀 정도 지나자 타로녀는 학교에 나오지 않았고 열혈 담임쌤 말로는 타로녀가 무척 아프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 아무래도 병문안을 핑계로 해서 그 카드를 없애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자의 집에 남자 혼자 찾아간다는 것은 엄청난 오해를 불러올 수 있었고 특히 우리 여친 같은 경우는 엄청난 질투의 화신입니다. 알게 모르게 제가 혹시 아는 여자와 필요 이상으로 친밀하게 지내나 감시하고 있을 정도죠. 아무리 그 카드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여친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고 저는
A, B, C와 같이 점을 보았던 여자 멤버 1, 2, 3을 데리고 방문을 갔습니다. 집단으로 가면 정신도 없을 테고 제가 슬쩍 하는 것도 모를 거니까요. 타로녀 부모님은 반 친구들의 방문에 무척 환영해 주셨습니다. 딸아이의 학교 생활이 좋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죠. 간식도 많이 주셨는데 전 직접 튀겨주셨던 후라이드 치킨 맛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목적을 잊어버릴 정도로요. 하여간 타로녀도 우리들의 방문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하다가 저는 넌지시 다시 악몽에 대한 것을 물어봤습니다. 타로녀의 표정이 심각해지고 타로녀가 악몽에 대한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쓰러질 정도로 아팠을 때부터 악몽이 뚜렷해졌다는 겁니다. 병원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었고 그저 안정을 취하기 위해 집으로 왔건만 그 악몽의 세기가 더욱 심해졌다고 합니다. 타로녀가 들려준 악몽은 이랬습니다. 타로녀는 그게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충격적이었다고 했습니다. 꿈의 공통점은 타로녀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웬 여자아이가 자신의 배 위에 앉아 배시시 웃고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엔 매우 해맑아서 너무 예뻤다고 했습니다. 꿈을 꾸면 꿀수록 아이의 표정이 점점 일그러져 갔고 최근에는 눈알이 빠져 시커멓게 변한 얼굴과 귀까지 찢어진 입으로 계속 타로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심하게 아프기 시작했다는 거죠. 타로녀가. 그리고 어제부터 점점 내 얼굴과 가까워졌어. 그리고 점점 입을 벌리더라. 날 잡아먹으려는 것처럼. 악몽 얘기가 무척 소름 끼쳤기 때문에 여자 멤버 1, 2, 3의 얼굴은 울상이 되었고 비슷하게 경험한 B씨도 심각해졌습니다. 저와 A만이 평정심을 유지했는데 솔직히 저도 겉으로만 그랬고 속으로는 너무 무서웠습니다. 제가 그런 꿈을 연속적으로 꾼다면 아마 미쳐버릴지도 몰랐죠. 말을 마친 타로녀는 울음을 터뜨렸고 더 이상 자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자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도 타로녀는 친구들이 와줘서 참 든든하다고 했고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날 때 저는 책상 위에 있는 그 카드를 보게 됐습니다. 타로녀가 다른 친구들에게 인사를 하는 사이 저는 그것을 재빠르게 훔쳤고 타로녀는 기운이 없었기 때문에 몰랐을 겁니다. 목적을 달성한 전 친구들과 따로 헤어지고 공원 한적한 곳으로 가서 라이터로 그것을 태워버렸습니다. 가지고 오는 내내 정말 속이 울렁거릴 정도로 답답했고 토할 것 같은 걸 참았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카드를 보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타로녀가 건강해질 것이라 생각하며 발걸음이 가벼워졌고 제 예상대로 타로녀는 다음날 학교에 나왔습니다. 아끼던 카드가 없어진 것에 좀 의기소침했지만 그래도 밝아졌으니 다행이죠. 혹시 그 뒤로 악몽을 꾸었나 싶어 물어봤는데 우리를 보내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잠이 들었고 그 여자아이가 타로녀의 다리를 붙잡고 살려달라고 했다 합니다. 와, 그 소리를 들으니 진짜 그 카드에 악령이 들어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네요. 꿈에서 깨었을 때 몸이 무척 가벼워졌고 깨끗이 나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카드가 사라진 것 때문에 한동안 난리를 피웠고 혹시 우리들 중에 누가 가져갔나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끝내 밝혀내진 못하고 일이 마무리됐네요. 여친도 저한테 칭찬을 해줬습니다.